안녕하세요. 노후 온 채널의 김태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목숨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작년 11월 저는 뇌경색 전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72세 의사가 45년간 남의 병을 고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뻔했어요. 그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칫솔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의사로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당하니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분 후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A였어요. 뇌경색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날 바로 병원에 갔고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뇌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동료 의사가 제 MRI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5년 동안 환자들에게 뇌경색을 경고했던 제가 정작 제 혈관이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양팔을 앞으로 쭉 펴보세요. 10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이번엔 아 하고 소리 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침이 흐르나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의사여서 증상을 알아챘고 빨리 대처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신호를 놓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경색으로 잃어버린 제 친구들. 저는 의사 생활 45년 동안 수백 명의 뇌경색 환자를 봤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살아남은 분들도 반신불수, 언어장애, 치매 이런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쓰러졌다는 거예요. 3년 전 대학 동기였던 이철수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저보다 1살 어렸죠. 그날도 평소처럼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됐어요. 손을 쓸 수 없으니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죠. 한평생 환자를 치료하던 외과 의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밥을 먹고 옷을 입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가 울면서 말했어요. 태호야, 나는 왜 몰랐을까?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가끔 손이 저렸거든. 근데 그냥 넘겼어. 바빠서 환자 볼 시간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병원을 가겠어 하고. 그게 후회된다. 작년에는 김영희 선생도 떠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어요. 78세셨죠.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의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1달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지럽다고도 하셨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진작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몸이 보낸 경고 신호들. 돌이켜보니 신호는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가끔 어지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이석증인가 하고 넘겼죠. 3개월 전부터는 손발이 가끔 저렸습니다. 특히 왼손 새끼손가락이요. 말초 신경 문제겠지 하고 무시했어요. 한 달 전부터는 깜빡깜빡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하러 왔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그게 다 뇌경색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의사인 제가 45년간 환자들에게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오세요 라고 말하던 제가 정작 제 몸의 신호는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병에 걸릴 리 없어. 나는 의사니까 내 몸 정도는 알아,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거울 앞에서 제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친구들처럼 쓰러졌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찍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 MRI 결과를 보며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경동맥이 70% 좁아져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뇌 MRI를 보면 작은 경색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이에요. 본인은 몰랐겠지만 이미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뇌에 벌써 경색이? 그리고 선생님, 이 상태로 가면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뇌혈관이 막히면서 서서히 뇌가 손상되는 거죠. 지금 깜빡거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벌써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치매. 그 단어를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족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결국 요양원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이라도 관리하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도 시작하시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특히 식습관이요.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면서도 식습관이 엉망이었거든요. 바빠서 라면으로 때우고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고 과일은 거의 안 먹고 환자들한테는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정작 저는 안 지켰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제 생존 프로젝트.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죽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쓰러져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완전히 바꿔야겠어.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약도 먹기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특히 과일이었어요. 저는 의학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은? 치매를 막는 음식은? 수십 개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정 과일 3가지가 뇌경색과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먹던 과일들이었어요. 아, 내가 이걸 먹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날부터 매일 그 과일 3가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요. 3개월 후 믿기지 않는 변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MRI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거 혈관이 좋아졌어요. 경동맥 협착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약 드신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정말 잘 관리하셨나 봐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도 떨어졌어요. 150에 95였던 혈압이 130에 80으로 안정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깜빡거리던 게 많이 줄었어요. 기억력도 돌아왔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할 때도 전보다 또렷해요. 저는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저를 살린 과일 3가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블루베리, 토마토, 그리고 석류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흔한 과일들이잖아요. 마트 가면 다 있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이 과일들 속에 숨어 있는 성분들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제 목숨을 구한 약입니다. 각 과일이 어떻게 뇌혈관을 보호하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은지 45년 의사 경력과 제 경험을 모두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지럼증, 손발 저림, 깜빡거림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72세 할아버지 의사가 직접 타이핑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눠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더 뇌경색과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섭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무서웠죠? 저도 무서웠어요. 거울 앞에서 제 일그러진 얼굴을 봤을 때, MRI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뇌경색도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도 되돌릴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블루베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비싸기도 하고 맛도 그저 그렇고 굳이 찾아서 먹을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과일 먹으라면 사과나 바나나 먹지 뭐 하러 비싼 블루베리를 먹나 싶었죠. 그런데 논문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과일이 아니었어요. 뇌를 지키는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날, MRI 결과를 듣고 나서 저는 그날 바로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2팩을 샀어요. 집에 와서 씻어서 그대로 한 움큼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좀 시큼했어요. 달콤한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근데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정말 내 뇌를 살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서 먹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먹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의 힘. 여러분, 블루베리가 파란색인 이유 아세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블루베리를 파랗게 만드는 건데 놀랍게도 이게 뇌를 지키는 핵심 물질이에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그게 쌓이면 치매가 오는 거죠.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요.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과 손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평균 20%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치매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 내기 힘들어요. 혈관을 청소하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뇌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죠.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줍니다. 마치 하수도 청소를 하듯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매일 블루베리 200g을 먹게 했더니 8주 만에 혈압이 평균 5에서 7 내려갔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제 경동맥 협착이 70%에서 50%로 줄었거든요. 물론 약도 먹었지만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신경재생 효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 신경재생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있으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는 거죠. 블루베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BDNF라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를 증가시켜서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게 돕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루베리는 뇌를 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뇌세포를 다시 채워주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하루 100에서 200g이 적당합니다. 한 줌에서 두 줌 정도예요. 블루베리 작은 팩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매일 아침 150g 정도를 먹습니다. 요거트에 섞어서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어요. 가끔은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생블루베리가 없으면 냉동도 괜찮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오히려 냉동이 더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 전 단계죠. 할머니는 자꾸 깜빡거리신다고 하셨어요. 가습을 끄는 걸 잊어버리고 약 먹는 걸 잊어버리고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신대요. 저는 할머니께 블루베리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시라고요. 처음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머리가 맑아요. 깜빡거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말할 때도 전보다 또박또박한데요.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갔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를 드신대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추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가 비싸다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블루베리가 비싸서 매일 먹기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생블루베리는 비싸요. 한 팩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하니까 매일 먹으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얼마나 드나요?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합치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이 남죠. 블루베리에 하루 5,000원 쓰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1년에 18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뇌경색 한 번 막아준다면요? 치매 막아준다면요?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부담스러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를 드세요. 대용량으로 사면 훨씬 저렴해요.
마트에서 1kg에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2,000원도 안 들어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커피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 속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어요. 둘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게 블루베리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뇌 건강에 2배로 좋아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물을 마시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넷째, 가열하지 마세요. 블루베리는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냉동 상태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블루베리에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블루베리에도 당분이 있어요. 하루 100g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드물지만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 먹어보시는 거라면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넷째, 농약 걱정이 되시면 유기농을 선택하세요. 블루베리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니까 농약이 걱정되실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유기농을 사세요.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뇌경색 예방에 있어서는 블루베리 못지않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막아줍니다. 제 경동맥을 뚫어준 것도 바로 이 라이코펜이었어요.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은지, 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익혀 먹는 게 좋은지,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매일 먹는 토마토 레시피도 공개하겠습니다. 토마토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 아니야? 싶었죠. 그런데 논문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토마토는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혈전 용해제였어요. 제 막힌 경동맥을 다시 열어준 것도 바로 토마토였습니다. MRI 결과를 듣고 나서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혈전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에요. 혈소판이 너무 활발해서 피가 잘 뭉칩니다. 이러면 언제든 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혈전 용해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거요. 매일 먹어야 했죠. 그런데 약만으로는 불안했어요. 혈전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일본에 있는 연구 논문을 발견했어요.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바로 마트에 가서 토마토를 한 박스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토마토가 빨간 이유 아세요? 바로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데 이게 혈관 건강이 핵심이에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보다 더 강력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혈관 내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에서 1031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액 속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대요. 55%요?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논문을 읽고 확신했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어야겠다고요? 토마토가 뇌경색 예방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은 혈전 때문에 생겨요.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면 그게 혈관을 타고 가다가 좁은 곳에 막히는 거죠.
그게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추출물을 먹은 사람들은 혈소판 응집이 평균 40% 감소했대요. 제가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경동맥, 협착이 줄어든 것도 이 효과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데 토마토는 반대예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코펜은 열에 강한 성분이거든요. 오히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수프 이런 게 더 효과적입니다. 생토마토보다 조리한 토마토가 뇌 건강에 더 좋아요. 저는 매일 저녁 토마토 요리를 먹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파스타 이런 걸 자주 먹어요. 72세 할아버지도 직접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요리들이에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예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해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7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심혈관 질환이 적은지 아세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기 때문이에요. 저는 토마토를 요리할 때 항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토마토 2개를 썰어서 올리브유 2스푼에 볶아요. 거기에 마늘 조금, 소금 약간만 넣으면 끝입니다. 이게 제 저녁 반찬이에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뇌경색 예방 요리죠.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할까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토마토 하루에 몇 개 먹어야 하나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에서 3개가 적당합니다. 라이코펜으로 따지면 하루 15mg에서 25mg 정도예요. 토마토 1개에 라이코펜이 약 5mg에서 8mg 들어있으니까 2개에서 3개면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토마토 2개를 먹습니다. 점심에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간식으로 먹고 저녁에 토마토 요리를 해 먹어요. 방울토마토도 좋아요. 작아도 라이코펜 함량은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방울토마토가 더 달콤해서 먹기 편해요. 씻어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고요. 제 환자 이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이었고 중성지방도 높았습니다.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죠. 저는 할아버지께 토마토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토마토 2개씩 드시라고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라고요. 할아버지는 원래 토마토를 안 좋아하셨대요. 생토마토 특유의 비린 맛 때문에요. 그런데 익혀 먹으니까 괜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210으로 떨어졌어요.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약도 그대로 먹고 있는데 토마토 먹은 것밖에 안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앞으로도 계속 먹을래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토마토를 드신답니다. 부인께서 아침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 주신대요. 토마토 주스는 어떨까요? 토마토 주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바쁘신 분들은 토마토 주스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는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당 5g 이하, 나트륨 1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토마토 2개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끝이에요.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 넣으면 완벽합니다. 토마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양파와 함께 드세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라이코펜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는 토마토를 볶을 때 항상 양파를 함께 넣어요. 둘째, 마늘과 함께 드세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거든요. 토마토 요리에 마늘을 듬뿍 넣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치즈와 함께 드세요. 치즈의 칼슘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토마토 모차렐라 샐러드 맛있잖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넷째, 아보카도와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과일, 석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대부분 여성 갱년기에 좋다, 에스트로겐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논문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석류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 보충제가 아니었어요. 혈관을 젊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강력한 과일이었습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변화는 있었지만 혈압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150에 90 정도였거든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혈압을 더 낮춰야 해요. 140 이하로 내려가야 안전합니다. 약을 늘려볼까요? 저는 약을 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수면제, 혈압약, 혈전용해제, 콜레스테롤 약 이렇게 4가지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다시 논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연구 논문을 발견했어요. 석류즙을 매일 마신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2에서 15 낮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석류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석류가 빨간 이유 아세요? 바로 푸니칼라긴과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특히 푸니칼라긴은 석류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정말 놀라워요.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뭐냐고요? 혈관 안쪽 벽을 덮고 있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이 손상돼요. 고혈압, 당뇨,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피세포를 공격하거든요.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석류의 푸니칼라긴은 손상된 내피세포를 회복시켜줍니다. 늙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석류즙을 3개월간 마신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10년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이요. 70세 혈관이 60세 혈관이 되는 겁니다. 석류가 뇌경색 예방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혈압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제1위 위험 인자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손상이 생기고 그 부위에 혈전이 생기기 쉽죠. 석류는 ACE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석류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혈압약처럼요.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교에서 50세 이상 고혈압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매일 석류즙 150ml를 2주간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내려갔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석류를 먹기 시작하고 6주 만에 제 혈압이 150에서 135로 내려갔어요. 약 용량은 그대로였는데도요. 담당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뭘 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치매를 예방하는 석류. 석류가 더 놀라운 이유는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UCLA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석류즙을 12개월간 마시게 했더니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5% 향상됐대요. 왜 그럴까요?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아줍니다. 또한 석류는 뇌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죠. 저도 느꼈어요. 석류를 먹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깜빡거리는 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볼 때도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석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석류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석류를 먹는 방법입니다. 석류를 반으로 갈라서 알맹이를 빼내서 먹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석류 알맹이 빼내는 게 정말 번거로워요. 둘째, 석류즙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시판 석류즙을 사서 마시는 거죠. 편하지만 당분과 첨가물을 확인해야 해요. 100% 석류즙인지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보세요. 셋째, 석류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석류 농축액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면 돼요. 저는 주로 석류즙을 마십니다. 매일 아침 석류즙 150ml를 마셔요. 블루베리 스무디 먹고 30분 후에 마십니다. 가끔은 생석류도 사서 먹어요. 특히 가을철 석류 제철일 때는 생석류가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연구들을 종합하면 하루에 석류즙 150ml에서 250ml가 적당합니다. 생석류로 따지면 중간 크기 석류 반 개에서 한 개 정도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석류에도 당분이 있거든요. 과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석류즙 150ml를 마십니다. 작은 컵으로 한 컵 정도예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흡수가 제일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먹고 나서 마셔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100ml 정도만 마시시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 68세 최순자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160에 95 정도로 높게 유지됐어요. 저는 할머니께 석류즙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한 컵씩 드시라고요. 할머니는 석류 맛을 좋아하셨대요. 달콤하고 새콤해서 드시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을 재봤습니다. 145에 85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은 그대로 드시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석류 때문인가요? 신기해요. 그리고 요즘 머리도 덜 아프고 어지러운 것도 줄었어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석류즙을 드신답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세요. 좋은 석류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무거울수록 과즙이 많습니다. 둘째, 껍질이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물렁물렁한 건 오래된 거예요. 셋째, 색깔이 진한 것을 고르세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숙성이 잘 된 겁니다. 넷째, 석류즙을 살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석류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 좋고요. 저는 보통 대형 마트에서 100% 석류즙을 삽니다.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석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드세요.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둘째, 녹차와 함께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과 석류의 폴리페놀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저는 가끔 석류즙에 녹차 티백을 우려내서 마셔요. 셋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석류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오렌지나 레몬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넷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의 오메가3가 석류와 만나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석류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석류에 당분이 있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둘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석류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석류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넷째, 석류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드시는 거라면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자, 이제 세 가지 과일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석류.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입니다. 토마토는 혈전을 막고 혈관을 뚫어줍니다. 석류는 혈관을 젊게 만들고 혈압을 낮춥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뇌경색과 치매를 예방하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세 가지 과일을 매일 꼭 챙겨 먹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먹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경동맥 협착은 70%에서 45%로 줄었어요. 혈압은 130에 80으로 안정됐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입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72세지만 60대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이 들면서 병이 생기고 약을 먹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저는 바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토마토, 석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서 블루베리, 토마토, 석류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뇌경색과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오면 돌이킬 수 없어요. 후유증이 평생 남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막을 수 있어요. 약만 믿지 마세요. 약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하세요. 금연하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 이 세 가지 과일을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석류. 이게 제가 72년 인생, 45년 의사 생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뇌경색과 치매에서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세 가지 과일 중에 어떤 걸 먹어보셨나요? 앞으로 드셔볼 계획이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72세 할아버지 의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드느냐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이 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저는 72세입니다. 앞으로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로 시작하고 저녁엔 토마토를 먹고 석류즙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게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노후 온 채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72세 의사 김태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